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3일 수요일 오후 3시 42분입니다. 세계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냥 조용히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세에 변화가 있고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좀 좁은 박스권 범위 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방향성 모색 중인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급격하게 빠졌던 거에 대한 이 단기락 폭과대에 대한 그런 피로감이 있었는데 그 피로감 때문에 더 아래로 가지도 못하고 여전히 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고 부담스러운 게 있으니까 위로도 가지 못하고 여기 내에서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아직까지 진행 상황은 그래요. 아직까지 진행 상황은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아침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자연 반등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세계 증시가 방향성을 고민을 단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다이렉트로 이제 빠지면서 급락으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할 것이냐 이제 이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큰 관점에서 보면은 이 큰 몇 달간의 상승 추세를 이제 돌릴 거냐 말 것이냐를 이제 검증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하는 게 자연스러운 때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지난주에 다들 세계 증시가 중요한 지지선들을 테스트했기 때문에 지지선 부근이기 때문에 사실 강력한 매수세가 나올 만한 때고 매수세를 확인해 주는 게 사실 적당한 그게 자연스러운 때이긴 한데요. 근데 일단 여러 가지 악재들과 일단 생각보다 시장의 힘이 좀 약해서 위쪽으로 일단 못 올라가고 있어서 사실 이런 측면에선 좀 건전하지 못합니다. 예. 하락 추세 전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긴 한데 근데 그건 이제 지금 이제 수요일까지의 이야기인 거고 오늘 밤부터 이제 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좀 지켜보자고요.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 주는 원래 그 지난주 중요한 지지선 붕괴 혹은 지지선 테스트했던 거에 대한 그런 검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일단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죠. 그죠? 큰 반등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자연 반등만 나오고 있으니 분위기는 안 좋구나. 일단 아직까지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혼조세라서 아직까지 방향은 명확하게 나오진 않은 거고 지켜보면 되겠죠. 차분히요. 네. 근데 일단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도 당장 그렇게 큰 어떤 추세적인 의미 있는 변화 그런 건 일단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급락을 하나 여기서 조금 반등을 하나 일단 당장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요. 여기서 조금 반등하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야 될 때 반등하는 거니까 하락 추세 중에 반등할 수 있죠. 그죠? 이런 거 자연스러운 일인 거고. 여기서 급락하는 거는 원래 지난주에 하락으로 전환시키고 중요한 지지선 테스트했는데 별로 지지력이 없었으니까 하락시키는 것도 사실 자연스러운 거고. 물론 이런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조금 오르나 조금 내리나 일단 전반적인 큰 시장에 관한 일단 저의 뷰는 일단 달라지지는 않을 생각이에요. 일단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다들 숨죽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러면서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좀 이제 의미가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애플이 요즘에 좀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죠? 애플이 원래 주식시장 대장이었는데 얘가 영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기 대장으로서 힘 빠진 애플을 대체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가 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그만큼 그죠 AI의 어떤 대표 주자 이런 거로서 지금 대장의 자리를 지금 꿰차고 있기 때문에 약간 준 대장 이 정도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AI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조금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숨죽일 만한 이유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엔비디아가 그 대장의 지위를 살짝 좀 이어받는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이게 시가총액도 커졌고 또 그리고 좀 변동성도 굉장히 좋죠. 엔비디아가 하루에 2% 3% 움직이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 됐어요. 언제 지난주에 몇 달 전에 실적 보고 하루에 20몇 프로 급등한 이후부터 변동성이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엔비디아의 이런 움직임은 전 세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보다 훨씬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숨죽이고 지금 있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여튼 잘 봐야 된다. 근데 사실 명확하게 말하면 오늘 밤이 아니고 이제 내일 아침입니다. 내일 그러니까 아침에 한국 증시 개장하기 전에 미국 증시 마감하고 한국 증시 개장하기 전에 그 애매한 시간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니까 사실 오늘 밤에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실적 발표 난 뒤에 그러니까 어차피 장마감한 뒤에 실적이 발표되니까 오늘 밤 미국의 움직임은 역시나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나온 뒤에 이제 한국 증시, 아시아 증시가 이제 가장 먼저 영향을 좀 받게 되겠네요. 그죠? 한국 증시가 특히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될 텐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굉장히 하여튼 궁금해지긴 합니다. 요까지 말씀드리면 된 것 같고요.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었죠. 특별한 이슈 없었던 가운데 중국은 조금 좀 전일 상승을 되돌리면서 또다시 또다시 급락 하락 위기가 좀 커지고 있고요. 일본은 살짝 반등하고 이러고 있고, 한국은 일단은 하락하긴 했네요. 코스피는 일단 하락했네요. 한국 증시는 찔끔 하락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네요. 특별히 의미가 있고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제각각 움직이고 있다. 유럽 증시는 지금 또 이제 상승 출발 예정인데 보니까, 근데 지가 상승 출발해봐야 이제 위쪽에 어딘가에 넘어가야 이제 의미 있는 반등이기 때문에, 얘도 아직까지는 유럽 증시도 지가 조금 오른다 조금 내린다라고 해서 일단 그다지 큰 그런 어떤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가뿐하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아시아 증시 마감하고 나서 유럽과 미국 증시는 좀 그 선물 시장이 조금 좀 분위기가 좀 좋아 보이네요. 그죠? 근데 실적 발표 앞두고 있으니까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정도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그 재밌는 기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자면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시나리오이긴 하죠.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지금 금리 수준이 워낙 높아져 있기 때문에 삐끗하면 연착륙이다. 물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은 이제 경기 침체 없다라고 이제 사실상 선을 그어놓긴 했는데요. 이제 그건 이제 그 사람들 생각인 거고, 그건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골디락스 했던 지금까지의 일인 거고, 금리가 또 최근에 많이 치솟았기 때문에 좀 삐끗하면 경착륙 가능성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때가 제일 위험한 것 같긴 해요. 연준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 위기가 있다고 했었는데, 얼마 전부터 경기 침체 가능성을 아예 삭제를 해버렸죠. 경제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라든가 모건 스탠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유명한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경기 침체 확률을 더 낮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모두가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거의 제로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더 좀 주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그 주식시장에 제일 위험할 때가, 누가 나와 골디락스다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이번에도 골디락스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때부터 시장이 이제 꺾이기 시작했는데, 좀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간단하게 이 내용 보면은 어제 있었던 일들 좀 요약하고 있는데, S&P가 어제 이제 상업용 부동산 CRE죠. 네, CRE의 노출이 높은 일부 지방은행에 대한 신용등급을 강등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코메리카뱅크, 키코프, 어쩌고저쩌고, 벨리내셔널뱅크, UMB, 어쩌고저쩌고 이런 회사들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거, 이런 것들을 좀 하나 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금리는 살얼음판이라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연준이 여기서 삐끗 잘못하면 경착륙으로 갈 수 있긴 합니다, 사실. 예.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고금리가 좀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좀 신용이 좀 위태로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고금리는 지금 상황에서 더욱 살얼음판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고, 또 그리고 그 바탕에는 이 미국 일반인들의 어떤 초과 저축이나 미국 가계의 어떤 초과 유동성이 많이 바닥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 말씀드리고 있죠. 이런 점들에 유의해야 된다. 본격적으로 신용카드 연체라든가 부도율이라든가 이런 게 높아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무슨 놈의 갑자기 경기 침체 없다라고 하는 건지 조금 좀 재밌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뉴스 하나 좀 간단하게 봤고요. 이거는 한국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사실 한국도 그렇습니다. 한국도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미국 기준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기는 한데, 한국도 보시다시피 연체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한국도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한국도 좀 분위기가 좀 심각하긴 합니다. 그죠? 한국은 아시다시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기 때문에, 이 수출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 중국하고 미국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콜록콜록거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국 경제를 좀 받쳐주는 그 두 날개 중에 한쪽 날개가 일단은 좀 힘을 잃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계부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죠. 예, 그래서 한국도 분위기가 심상치는 않다. 한국도 미국이나 중국이나 얘네 콜록콜록하면 좀 안 좋다. 얘네도 일단 한국도 기초 체력이 좀 떨어지긴 했다.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알고는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어차피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단 말이죠. 한국은
큰형님들 따라가는 그 동생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런 좀 종속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한국 내부에서 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게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좀 별로 안 드리긴 합니다만은 알고는 있자. 큰형님들이 이런 모습이니까 한국도 좀 체력이 좀 깎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한국이라고 뭐 무조건 좋고 그런 건 아니고 조금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 물론 뭐 연체율이 뭐 0.1, 0.2 뭐 이러니까 뭐 그렇게 당장 뭐 이것 때문에 큰 위기가 난다 그런 건 아닌데 문제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또뭐 미국도 뭐 콜록이고 있고 뭐 중국도 콜록콜록 하니까 이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안 그래도 뭐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요즘에 뭐 부동산 경매 매물 뭐 물건 이런 것도 좀 그 수가 좀 많아지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좀 슬금슬금 보이고 있긴 합니다.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고 있긴 해요. 물론 이제 뭐 그래도 뭐 중국 그 아예 지금 뭐 금리 인하하고 있는 중국보단 조금 사정이 뭐 나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한국도 조금 좀 부진하다. 이 정도만 알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잡다한 이야기 했고 이제 오늘 기술적인 이야기 조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일은 없었죠, 그죠? 예, 그냥 하나씩 차트만 볼 거예요. 중국 증시는 어제의 상승을 완전히 다 되돌렸으니까 그죠? 예, 어제의 상승은 속임수였고 그냥 계속해서 빠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락이 지금 뭐 진행 중이고 하락 추세 중에 빠지는 게 이상한 게 없죠, 그죠? 네, 잘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한 거 그다지 큰 의미 없다고요. 어딘가를 돌파한 착하기 전까지는 큰 의미 없다고요, 그죠?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는 이제 그래서 뭘 하고 있는 과정이냐면 이 하락 추세가 얼마나 강한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힘으로 빠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강한 힘으로 빠지고 있는 건지 지금 그걸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점이 얼마나 낮아지는가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죠. 저점이 이런 식으로 낮아지고 있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급하게 낮아지느냐 이 기울기를 지금 이제 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약한지 체력을 검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과정이 있다. 중국은 힘들어 하는구나.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증시는 뭐 조금 올랐는데 이 중요한 그런 라인을 살짝 턱걸이로 일단 안착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턱걸이 안착은 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하여튼 반등 시도 중이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반등 시도 중이다. 근데 보시다시피 몇 거래일 동안 지지력을 계속해서 차분하게 이렇게 3거래일 확인하고 2거래일 확인하고 하면서 지지력을 잘 확인하면서 차분하게 잘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여기서 또 꺾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모든 것이 건전한 조정이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긴 있습니다. 이 정도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요. 유럽 증시는 아직 뭐 개장은 안 했는데 그 유럽 증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중요한 저항이죠, 그죠? 오늘 여기 다시 한번 저항을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보니까 지금 상승 출발 예정이거든요. 상승 출발하면서 여기 저항을 다시 한번 테스트할 예정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장중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뭐 환율 보시다시피 그냥 뭐 달러 그냥 뭐 혼조한 그런 모습 보였고요. 금리도 뭐 장중에 특별한 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조금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뭐 그렇게 의미 있게 떨어진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지난번 급등에 대한 피로 감소화 정도 하고 있는 거죠. 조정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별로 이제 뭐 당장 금리와 달러가 크게 움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얘네가 일단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죠. 금리와 달러는 지난번에 워낙 많이 움직였었기 때문에 이제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얘네가 쉬어가면서 증시도 조금씩 쉬어가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죠. 반등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다른 것도 똑같죠. 뭐 위안화 봐도 그렇고 위안화 봐도 그냥 박스권 뭐 일본 엔화를 봐도 뭐 그냥 답답한 그런 구간 뭐 이런 상황이고요. 한국 원달러 환율을 봐도 그냥 옆으로 그냥 기어가고 있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죠, 그죠? 다들 방향성 없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코스피도 별로 할 말 없어요. 어제 저항을 확인했으니까 오늘은 아래쪽으로 지지력 확인하는 날인데 지지력 잘 확인했고요. 박스권 유지하고 있고 뭐 물론 한국 증시 이런 모습은 굉장히 불안하긴 합니다. 그죠? 좀 유달리 약하긴 해요. 그래서 뭐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당장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당장은 일단 이렇게 박스권 그죠? 코스닥은 뭐 오늘 일단 하락을 하면서 또 다른 의미 있는 고점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조금 생기긴 했습니다. 여기 의미 있는 고점이 또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 싶긴 한데 뭐 중요한 이벤트 발표 전이니까 뭐 특별히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뭐 점검할 만한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율 같은 거는 근데 보시면은 환율은 이제 오늘은 좀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긴 했는데요. 왜냐면 어제 중요한 지지선을 좀 깨놨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가격 조정이 시작되는 게 바람직한 모습인데, 근데 일단 보시다시피 버텼단 말이죠. 버텼는데 물론 음봉이라 이것도 또 저항을 누적한 의미이긴 한데, 근데 일단 가야 될 때 못 갔습니다. 가야 될 때 못 갔기 때문에 얘가 언제든 이제 위쪽으로도 튀어오를 수 있다라는 건 생각을 해놔야 되겠습니다. 위쪽으로 튀어오르면 또 굉장히 많이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긴 해야 돼요. 이 정도 모습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김치국 먹으면 안 된다라는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김치국 먹는 거하고 그냥 이제 건전한 투자 아이디어를 갖는 거하고는 사실 뭐 종이 한 장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볼까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코스닥 지수 오늘 아침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요렇게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요런 지지선들이 있는데, 지지선의 어떤 생명력은 3번 터치까지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뭐 3번. 근데 뭐 너무 많이 터치하고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번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좀 추세 전환될 거고 좀 위험해질 수 있다 라고 그냥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그럼 이번에 반등시 매도 전략 못 넘었으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해볼까? 이런 그냥 가벼운 생각은 그냥 이제 뭐 건전한 투자 아이디어가 그냥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누구나 합리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뭐 투자 아이디어인 거죠. 그리고 뭐 장단기 금리 차도 어떻게 좀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증시가 크게 흔들릴지도 몰라, 이런 생각하면서 베팅하는 거, 네, 괜찮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치국 먹는 건 이제 뭐냐, 여기서 입꼬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입꼬리가 올라가고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좀 김치국 먹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게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이 기대감을 좀, 여러분들의 기대감을 좀 낮추고 좀 마음을 좀 차분히 해드리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김치국 먹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그런 게 좀 나타날 수 있어요. 야, 그럼 네 말대로 여기서 그러면 이제 목표치가 크니까, 야, 최소한 뭐 요까진 빠질 수 있고, 그럼 보자, 여기서부터 지금 몇 프로니까 여기 빠져야 되는 목표치가 뭐 16%, 뭐 20% 가까이 열려 있고, 여기서 뭐 인버스를 언제 사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막 숫자가 막 들어가면서 막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그럼 돈을 얼마나 벌고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면 일단 벌써 마인드에서 안 좋다. 예. 돈은 그냥 자연적으로 내가 어떤 투자 결정을 내렸을 때, 올바른 결정을 내렸으면 알아서 그냥 돈이 지가 따라오는 거지, 지금 내가 뭐 계산기를 두드리고 어떤 기대감을 갖고 이러면은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냥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차분하게, 여기 이번에 여기 무너지면 좀 크게 무너질 수 있겠구나, 이 정도로 그냥 끝.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체적으로 어딘가 저항이 있고, 난 이번에 저항이 오면 그냥 베팅 해봐야겠다, 이 정도 생각까지는 그냥 입꼬리 안 올라가고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이까지는 그냥 건전한 투자의 영역일 수 있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갖고 이번에 그럼 돈을 얼마를 집어넣으면 몇 프로가 생기고 그걸로 뭘 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대감을 자꾸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묘하긴 합니다, 사실 그 차이가. 김치국 먹는 거와 일반적인 그냥 뭐 건전한 투자 아이디어를 갖는 게, 이게 굉장히 좀 미묘한 차이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 차이를 좀 우리가 좀 구분을 하고,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좀 본인이 좀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투자가 돈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이게 좀 심리가 좀 개입이 되기 쉬운데, 그런 심리를 개입을 안 시키는 게 사실, 그런 게 김치국 안 먹는 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 계산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기 넣어 놓으시고 차분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뭐 그쵸, 코스피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 이번에 반등이 이것까지밖에 안 나오고, 또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올라오던 상승 추세선을 지금 붕괴를 시키고 저점과 저점 낮췄기 때문에,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 낮추고 있기 때문에 얘는 충분히 이렇게 N자로 뚫고 내려갈 가능성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이 정도 생각만 이야기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냥 이걸로 끝내야지. 그러면 여기서 얼마를 베팅을 해가지고 반등이 올라오면 또 뭘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서 계산기를 두들겨 가면서 이번에 돈 벌면 뭐 해야지, 뭐 그런 생각 하시면은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뛰면 안 됩니다. 그냥 이 투자는 어쨌든 매일매일 삼시세끼 밥 먹는 것처럼 그냥 좀 지루한 일상에 불과해야지, 이게 가슴 뛰는 일이 되면은 김치국 먹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 특별히 뭐 점검할 만한 게 없길래 이런 이야기들, 좀 미묘한 차이점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뭐 다른 거 특별한 거는 볼만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는 오늘 저항 확인해야 될 자리에서 저항 확인했네요. 그죠? 하방 베팅에
찬스일 수도 있습니다. 뭐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하방 베팅의 찬스일 수 있어요. 지금 에코프로 BM도 보시면은 이게 의미 있는 고점을 만들어낸 것일 수 있어요. 잘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요. 에코프로 BM이 만약에 지금 오늘 여기 반등이 끝이라면은 잘 생각해 봐야 되죠. 지난번에 여기서 쌍고점 만들어냈죠. 그리고 쭉 빠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리고 이번에 반등이 의미 있는 반등 이게 끝이라면 고점이 도대체 얼마나 빨리 낮아지는 거냐. 이런 상황에서 하락행자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고 여기까지 올라왔죠. 엄청나게 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이게 반등의 끝이라면 에코프로 BM은 정말 위험하겠죠. 그죠? 에코프로는 에코프로는 뭐 약간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하여튼 에코프로 BM이 급속히 힘이 좀 빠지고 있네요. 뭐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미국 증시는 글쎄요, 뭐 오늘 일단 어제 저항을 확인했죠. 일단 어제 저항을 확인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그러면 아래쪽에 지지력을 확인하는 과정, 이제 그 순서상으로는 이제 그게 맞는데요. 일단 뭐 그렇게 될 것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 등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 출발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상승 출발한다면 전일 하락을 이미 다 되돌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오늘 이제 탄력적인 반등을 하겠다라는 뭐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원래 원칙대로라면은 그 며칠 전에 한번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어젯밤에 저항을 확인했죠. 저항 확인했으니까 다시 박스권 하단에 이제 지지력을 확인하러 갈 차례인데 지지력을 확인하지 않고 여기서 만약 바로 들어 올린다라고 한다면은 좀 많이 오를 수 있겠죠. 그죠? 왜 많이 오를 수 있을까요? 전일 저항을 확인했는데 여기 있는 이런 저항이 속임수였다면은 어제 하락했던 게 속임수였다면은 반발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반발로 인해서 오늘 오른다면 좀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날이긴 합니다. 물론 뭐 오늘 많이 올라봐야 이제 내일 아침에 발표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문에 영향을 좀 크게 받겠지만은 일단 오늘 이렇게 상승 출발한다면 오늘은 조금 많이 오르는 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네. 그럼 거기에 맞게 또 대응을 또 해야 되겠죠. 하여튼 반등시 매도 전략 충분히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긴 해요. 근데 일단 중요한 이벤트 발표 앞뒀으니까 뭐 확인하고 하셔도 뭐 괜찮을 것 같고 하여튼 뭐 특별히 뭐 더는 뭐 일단 뭐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뭐 반등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고 사실 이건 지금 오후 4시 지금 이건 오후 4시에 있는 이야기고요. 또 막상 미국 증시 시작할 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증시는 일단 오늘은 아래쪽으로 지지력 테스트하러 내려오는 게 좀 더 자연스럽긴 합니다. 어제 저항 확인했으니까 오늘은 박스권 하단에 내려오면서 지지력 테스트하는 날이 맞긴 맞아요. 근데 지지력 테스트 안 하면 많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면 되겠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